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어제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드렸었는데 댓글이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으로서 이렇게 대표해서 브리핑을 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저도 참고를 하면서 또 그렇지, 이런 뷰도 있구나, 이런 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각자의 뷰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답이고 누가 아니다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주식으로 이제 좋은 결과값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무조건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저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또 그 입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무슨 내용일까, 그리고 저거는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해가지고 말씀 남겨주시잖아요. 저기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모든 분들의 의견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말 어떤 목적과 목표로 지금 재료들을 저렇게 노출시키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항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이 10배 간다, 제2의 신풍제약이다, 제2의 신풍제약? 제2의 신풍제약은 좀 그렇네요. 신풍제약이 제2의 셀트리온이면 모를까? 제2의 신풍제약? 신풍제약을 너무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좀 비교하는, 굉장히 또 이것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신풍이 먼저 갔기 때문에, 제2의 신풍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이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주가의 등락으로 따지자면 이만큼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걸로 밸류 같은 거,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좀 다르죠. 신풍제약하고 놓고 보면은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은 좀 상당히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기술 분석도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또다시 이처럼 주식이 계속 그때그때 움직이는 폭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또 분위기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지금은 약간 기본적인 거, 혹은 지금은 약간 관망을 하면서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타이밍,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뭔가 해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좀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굳이 편입하고 싶으면 분할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고, 그리고 스타트를 한번 끊었을 때는 뭐 때문에 스타트를 끊었으며 이 재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다못해 지금 대략적으로 3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움직임으로, 그쵸?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줬죠. 이 안에서도 재료로 인해서 힘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그리고 횡보를 하거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라면 어떻게 해보자. 근데 악재라기보다는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하거나 불안하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하락이 다 나오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자 등등, 이렇게 구간별로 제가 나눠 드렸습니다. 무조건 단타 수장이 분석하는 방법이 100% 정답이다는 아니지만요, 그냥 이렇게 경험을 해오다 보면은 너무 한 방향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만 꽂혀가지고 얘가 실적이 좋대, 예를 들어 여기 자꾸 아픈 데를 좀 꺼내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걸 예시를 좀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시즌 실적이 좋을 건 알아요. 실적이 좋을 거야. 분명히 앞고점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리스크로 작용이 됐어요. 그렇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진단 키트 끝나냐? 사실상 끝나진 않아요. 왜? 지금 아직도 수요는 굉장하고 지금 현재 실적들 굉장한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하는 거죠. 키트는 이제 백신이 정상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은 더 이상 활용도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에 대한 실적은 오히려 기존의 컨센보다 지금 더 높게 잡혀 있어요. 여기 지금 새로 수정된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 수정돼서 더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이 무조건 좋지 않다, 백신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백신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낮아졌지만 그동안에 기대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오히려 다시 조정받고 있지만 컨센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즌도 저는 지금 단가에서 우리가 이런 영역대부터 해서 계속 매집을 하다가 하이 포지션에서 매집을 하다가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여기 손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절을 했고 이런 백신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수급과 그런 액션들이 여기 다 녹아났다면 새롭게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 볼 수는 있겠죠. 왜? 실적으로. 저는 이제 시즌을 그냥 앞에 거 다 집어치우고 여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새롭게 여기서부터 접근해서 한번 뭔가 새로운 시세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놓여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셀트리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 과열되어 있는 게 강한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레키로나주로 이때 출발을 끊었을 때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레키로나주 계속해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레키로나주다. 이게 바로 레키로나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임상이 실패를 하더라도 기업의 데미지는 크지 않다. 다른 타사처럼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를 보유를 해서 지금 실적도 없는 기업들이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하나라도 이제 만약에 뭐 임상을 실패한다면은 이 비용 손실 처리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과 이 기업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데미지가 크게 다가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옵니까? 헬릭스믹스 같은 자꾸 좀 안 좋게 말씀드려서 정말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시즌으로 한번 호되게 두드려 맞아봤지만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헬릭스믹스가 당장에 실적이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실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그쵸? 여러가지 재무적으로는 사실 좋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엔젠시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임상 나온대 라고 하니까 끌어올려요. 근데 어떻게 돼?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니까 박살났죠. 이런 상황들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엔젠시스 임상 3-2상을 진행을 재개했지만 결국 이거에 대해서는 손실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주가 다 꼬라박고 완전 박살 내놓고 그제서야 뭐 손실 처리했으니까 건전한 기업이고 역시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제 다시 가겠다. 물론 좋아요. 진짜 초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좋죠. 근데 주주분들은 주가가 지금 10만원 이상 하던 게 28,000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런 기업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헬릭스미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임상의 지금 파이프라인의 메인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들과 현재 셀트리온처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 비중과 매출이 진짜 매출도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놓고 새로운 연구 개발도 지금 또 새롭게 우리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그렇죠? 안과질환 치료제 임상 3상도 착수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기존의 제품군들의 판매도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진짜 좋은 기업이죠. 그쵸?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물론 제약을 그냥 신약을 계속 개발을 해서 판매만 쭉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약 기업들도 있고, 그쵸? 라이센스를 아웃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을 사와가지고도 생산만 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은 많죠. 여러가지 유형은 많으나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셀트리온이 무조건 떡락 나오겠다 이거 안 되면 골로 간다 이런 말씀은 사실 죄송하지만 셀트리온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레키로나주 망하면 이거 골로 간다 하한가 때려 맞는다 개박살 난다 죄송하지만 그건 셀트리온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물론 셀트리온도 레키로나주가 최종적으로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해서 만약에 많이 눌러 앉았다라고 해도 그거는 저가 매수 유입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건대 저가 매수 유입이 정말 빠를 거예요. 왜? 아니 이 좋은 기업이 고작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때 되면 그런 말 나오죠. 고작 레키로나주 하나에 셀트리온 전체 파이에서 레키로나주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렇죠? 고작 요 정도?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100% 엄청나게 매수 유입됩니다. 이걸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매도를 던지기 때문에 다시 매수가 분명히 유입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셀트리온을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 시간적으로 내가 사자마자 번쩍번쩍 뛰는 거를 그것만 기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정말 가치가 깊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 3형제를 좀 합산하면 대략적으로 74, 5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돼요. 74, 5조 정도의 시총이 되는데 여기서 레키로나주로 인해서 상한가를 몇 번 더 맞고 신풍제약처럼 간다. 글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평가에 있어서 셀트리온은 또 가치평가가 또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만 가치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은 그 파이프라인이 시장에 노출됐을 때 현재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당뇨병이다. 이 당뇨 환자가 전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이 정도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약이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정도다. 그래서 가치가 이 정도니까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매출로 환산하면은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현재 매출 대비해서 몇 배가 증가하니까 이 기업에 대한 값어치는 이 정도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셀트리온도 계산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벌써 계산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뭐 국내 뭐 10만 명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한정적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10만 명분 1차적으로 생산은 했지만 뭐라 해야 되죠? 각 용량별로 해서 단가가 얼마면서 또 해외로 그래 자꾸 판매가 지금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큰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이제 우물한 개구리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이 그동안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만큼 이 시가총액의 규모가 커진 만큼 레키로나주로 이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건데 그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임상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그쵸? 저게 성공이 돼서 매출로 당장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급등을 보여준 거는 우리 이제 반공매도 운동 때문에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반공매도 때문에 셀트리온과 또 HLB가 그쵸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반공매도 운동 때문에 급등을 보였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무조건 뭐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 사실 그런 거는 솔직히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자꾸 주식을 억누른다면 좋지 않은 상황인 거긴 하지만 무조건 또 단정 지을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다 못 간다 이건 아니고 막말로 공매도도 때려잡는 거 보셨잖아요. 해외 시장에서. 뭐 우리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촛불 하나로 참 위대한 어떤 상황을 반전시킨 그런 국민들이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공매도에 대한 것만 공매도 때문이다 하지 마시고 이미 공매도 물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선에선 해야죠. 공매도를 정말 뭐 이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청원도 많이 또 저도 참여했지만 혹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눌림을 뭐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또 항목들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아니면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은 1인 공매도 한정을 1,000만 원으로 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기들은 뭐 영역을 정해놓지 않고 우리는 공매도를 뭐 이거를 뭐 개인들은 1,00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는 형평성이 어긋나죠. 왜 그러면 주식도 살 수 있는 거 제한 걸어두지 왜? 그렇죠? 주식도 셀트리온 뭐 기관들은 얼마, 개인들은 얼마 제한 걸어두지 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한가 하한가라는 똑같은 규정 안에서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죠. 현물은 그렇죠? 그럼 공매도는 왜 금액을 규정을 시키냐고? 막말로 돈 많은 개인분들이 공매도 치려면 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상방과 하방을 계속 물타기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똑같은 상황이면은 사실 억울하지도 않아. 근데 왜 이런 상황을 지금 반대로 해놓고서는 공매도를 또 뭐 5월달부터 재개하니 뭐니 코스피 200 코스닥 150부터 아니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을 지금 자꾸 끌고 가는 그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공매도 풀린다고 진짜 공매도를 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도 저는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조금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이 자본시장에서의 공평성 이거 지금 현물 시장도 이렇게 공평하게 굴러가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국민들 잘 되는 꼴을 못 보냐는 거죠. 제가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식시장을 포함한 이 전체적인 자본시장에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정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가이드를 반드시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고 추천 주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답아 드릴 텐데요.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기아차와 현대차의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갈려요. 애플카와 협업이 실패하면은 기아차는 뭐 하한가 연속 두세 방 때려박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지만 기아차가 뭐 한두 번 하한가를 맞는다? 이것도 저가면서 장난 아닐 겁니다. 하한가를 맞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한가가 맞는다라고 해도 진짜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정말로 실망감이 너무 많아서 하한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점 하한가가 나온다. 이거 100% 저가면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애플카로만 이 정도의 지금 밸류를 받은 건가요? 애플카가 끼친 영향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뭐 잡주예요? 기아차가 잡주입니까? 현대차가 잡주예요? 실적 없는 기업이에요? 미래가 없는 기업입니까? 애플카 아니면은 뭐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입니까?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카의 하청으로 들어가기 싫다라는 자신감과 이런 자존심을 표출함으로써 지금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왜 고개 숙여 들어가면서 애플, 물론 큰 기업이죠. 전 세계 시가총액 탑인데 큰 기업인 건 맞아요. 맞는데 왜 우리나라 이 좋은 기업, 앞으로 혼자 스스로 빛을 내서도 더 크게 갈 수 있는 기업을 굳이 그런 기업 밑에 들어가서, 물론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대차의 그 자체적인 고유의 브랜드를 더 존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대도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현대차라고 해서 테슬라 제끼고 더 갈 수 있다라는 보장? 보장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못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애플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저는 매수 찬스로 활용하고 싶어요. 저는 추천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추천해서 가져갈 겁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경과를 지켜보시고요. 가니 많이 이거를 레키로나주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클로징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대응을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괜히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기다림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거 왜 안 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괜히 여러분들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시세가 내주는 대로,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봐도 되겠구나? 얘 끝났네? 이런 판단만 내려주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시던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카카오 왜 안 가? 계속 왜 안 가 외치잖아요. 근데 올해 모멘텀이 너무 많은데 가져가야죠. 이 30% 수익률, 43% 수익률, 이게 적은 금액인가요? 대형주가 적지 않아요. 대형주가 몸집이 0.5배가 커졌다라는 거는 적지 않은 시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의 규모가 40%나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매수했을 때 대비해서 이거는 결코 적은 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좋은 성과가 물론 나타나고 있지만 전 더 볼 거예요. 더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실적이 너무 좋고 식품 쪽으로도 밸류가 계속 지금 아직도 재평가를 받아도 마땅할 만한 종목인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콜마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죠. 삼성엔지니어링 수주 계속 따내고 있고, 콜마 B&H도 지금 오히려 작년 실적 좋은데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고, 빅히트 MSCI 지수 편입될 가능성도 높죠. 근데 우리가 이미 17% 20% 가까이 수익이죠. 이건 가져가야 된다고. 이건 가져가야 돼요.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BTS 우리 또 1분기에 컴백 이슈도 있고, 이렇게 재료와 모멘텀, 실적,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모이면 계좌가 계속 붉게 물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파란색 불을 띈 종목들이 좀 있었죠. 있어요.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저희도 파란색 종목 있어요. 점점 파란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계속 우리가 굳건히 잘 보유를 하고, 또 평단 관리하고, 분할 매수하고, 비중 관리하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빨간색으로 전환될 수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인지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나오는 시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기업이 잘못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변경을 해서 내 계좌를 다시 한번 붉게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절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적주라든지 전망,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박자, 실적, 모멘텀, 또 뭐가 있죠? 밸류에 대한 매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박자가 잘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은 우리가 명절 전에 반드시 보유를 좀 해서 올해를 좀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단타로 조금씩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일단은 좋은 기업들을 분할로 차곡차곡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 대형주들도 지금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오히려 모멘텀답게 화끈하게 시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사실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 모멘텀이 살아있지만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 포지션으로 따지면 지수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높긴 높아요. 그렇죠?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좋지 않은 성과가 혹시 나오면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기존의 저점 대비해서 빠지는 것보다 하락폭은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좀 케어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오셔서 저랑 좋은 종목을 함께 좀 같이 담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